이거 그냥 지수 법칙 305번. 일 텐데. 어? 305번 아니. 305번 아니에요? 제가 305번인데. 아 근데 305번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맞다.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은 1이 아닌 양수 A, B하고 되어 있잖아. 근데 A가 B보다 크다고만 나왔잖아. 근데 A하고 B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 그냥 0과 1 사이의 수인지 1보다 큰 수인지 몰라. 그냥 이 문제는 케이스가 몇 가지 나와야 되냐면은 총 3가지 케이스가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우선 A가 B보다는 커.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은 B보다는 A가 큰데 둘 다 1보다 작은 상태. 두 번째 케이스는 B, 1, A인 상태. 그러니까 B만 1보다 작은 거야. 세 번째 케이스는 1, B, A인 상태. 봐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그래프를 다 그려야 되는 거야. 어? 근데 약간 힘들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얘가 3분의 1, 얘가 2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 봐봐. 3분의 1x라는 그래프하고 2분의 1x라는 그래프는 약간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2분의 1x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3분의 1x 그래프는 어떻게 지나간다 했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대.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A, 얘가 B, 얘가 AX, 얘가 BX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감소함수가 되겠지. 얘가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지나갈 거야. 얘는 증감수지. 증감수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얘가 AX고 얘가 BX인 거야. 됐어?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나와야 돼?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이거 얘들아. 시험에 잘 나와 이 문제. 알겠지? 둘 다 1보다 크지? 그럼 둘 다 1보다 큰데 그럼 얘가 2X고 얘가 3X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얘가 2X가 이렇게 지나간다 하면은 3X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래프 잘 그려야 돼 얘들아. 얘가 AX고 얘가 BX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겠어? 그 상태에서 이제 봐봐. 양수 n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자. n은 양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n이 이런 데 있다는 거야. fn이 gn보다 언제 크냐고 물어봤잖아. 얘가 fx고 얘가 gx잖아. 그 n이 이런 데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주면 얘가 fn이고 얘가 gn인 건 큰 거 맞지? n이 이런 데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fn이고 얘가 gn이가 큰 거 맞지? n이 여기에 있어. 그렇게 되면은 얘가 fn이고 얘가 gn이니까 얘가 큰 거 맞지? 그래서 기억법은 맞는 거야.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모두 다 항상 옳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니은번. fn하고 g-n을 비교했는데 얘가 더 크대. g-n이 더 크대. 이면은 a가 1보다 크냐고 물어봤거든. 봐봐. 얘가 2이고 얘가 마이너스 n이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따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 얘가 g-n이지. 그치? 그럼 얘가 g-n이고 얘가 fn이 될 건가? 큰 거 맞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a가 1보다 큰 건 아니지. 그치?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니은번은. 이쪽 상황이라면 가능할 수 있거든요. 이쪽 상황이라면 얘가 fn이고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n인데 이거 이제 a값 b값 정해지지 않았잖아. 이렇게 되면 얘가 더 높을 수는 있어. 얘랑 얘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높은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그럼 이렇게 되면은 a는 증가함수고 b는 감소함수니까 그렇게 되면은 니은번이 맞는 거지만 하여튼 이 상황에선 맞지만 이 상황이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선 니은번 틀린 거야. 이해되겠어? 자, 디귿번 봐봐. fn과 g-n이 같아야 된대. 그 fn과 g-n이 같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도 안 나오고 여기서도 안 나와. 그럼 유일하게 뭐밖에 안 나오면 여기서밖에 안 나오고 그럼 얘가 지금 대칭되는 그래프가 나와야 되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얘가 2x면 얘가 2분의 1x 같은 그래프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2x인데 얘가 3분의 1x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알겠어요? 여기까지? 대칭되는 상황. 그럼 이제 얘가 같을 수 있는 상황이 오겠지. 이렇게. 그렇다면은 fn분의 1하고 g-n분의 1도 같다고 돼 있잖아. 그치? 같을 수밖에 없어. 봐봐. n분의 1이면은 어쨌든 얘는 양수니까 n분의 1이 이런 데 있다고 하자. 그럼 마이너스 n분의 1이 여기쯤에 있다고 하자. 그럼 얘가 지금 대칭되는 값인가 같아야 되겠지. 얘가 막 예를 들어서 얘가 2x, 얘가 2분의 1x 같은 그래프가 된다고. 이런 식이 된다고. 이 되겠어 이 문제? 305번 문제 중요한 문제였네.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들은 다 안 풀리는 거야. 이거는 있잖아. 이건 따로 풀이 방법이 더 이상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이미 다 학습이 돼서 끝났어야 되거든, 준서야. 1학년 수학에서 너 학원 어디 다녔어, 준서야? 그동안에. 너 학원 안 다녔어? 혼자 공부했어? 그동안에? 아, 그래? 들어와. 뭐해? 들어와. 봐봐.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래, 2. 그럼 이 넓이 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럼 넓이가 필요하려면은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가 되는 거야, 높이. 그치? 이렇게 삼각형이 생겼으니까. 그 높이가 4네? 그럼 봐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에서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밑변의 길이가 x, 높이가 4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2가 나와야 되면 x가 우선 1이겠죠. 이 길이가 1이 돼야 된다 이 뜻이. 이 길이가 1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겠어? 됐어? 자, 근데 봐봐.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냐면은 이 점의 x 좌표들은 모르지만은 이 점의 y 좌표가 4이죠. 이 점의 y 좌표도 4고 이 점의 y 좌표도 4인 거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y다 4를 넣었어. 그러면 얼마야? x가 2 나오지. 그 얘가 2야. 아, 그럼 얘가 2구나. 근데 이 길이가 1이야? 그럼 얘가 얼마야? 1이겠구나. 됐어, 여기까지? 그럼 여기다가 x다 1 대입하면 뭐 나와야 돼? 4 나오는 거야. 4, 얘가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 값이 얼마야? 4. 알겠어? 됐어? 다른 것들은 14번 문제는 내가 풀어줬었나, 지난번에? 14번 풀어줬던 것 같은데 13번만 딱 풀어줄게. 13번만. 13번. 13번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사함수 y는 3x, 그래프 위에 한 점 a의 y-좌표가 3분의 1이래. 아, 이 점에 y-좌표가 나왔으니까 그냥 얘가 3분의 1을 넣어봐. 그럼 x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1이구나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이렇게. 근데 문제상에서 점 A점과 B점을 갖다가 1대2로 내분하는 점 C가 Y축 위에 있대. 얘 여기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1학년 때부터도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내분점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1대2로 내분하면 여기도 1대2고 여기도 다 1대2야. 다 1대2.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1대2.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이렇게 딱 삼각형을 잡아주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1대2지. 그럼 여기 딱 잡을 때 이것도 1대2 이런 뜻이야 그냥. 얘가 2라, 얘가 2라고. 그래서 얘가 1대2니까. 이 점의 좌표가 2라고.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점 B의 Y좌표는 2 대입해서가 얼마야? 9. 점 Y좌표는 9입니다. 9. 자, 13번 했고 31번. 31번. 응? 알았어, 잠깐만. 펜 줄게요. 어... 31번 문제는 이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내가 분명히 고등학교 1학년 때 항상 이 문제도 이 문제하고 이 문제를 비교해서 내가 설명을 하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해. 이 지금 얘하고 얘는 달라. 얘는 뭐냐면 똑같은 x를 대입한 거고 얘는 이미 x를 대입한 거고 얘랑 같은 x가 일 필요는 없어. 같은 x여도 되지만 막 살려도 상관없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참수에서 설명한단 말이야.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은 이게 fx고 얘가 gx면은 이 그래프는 얘를 만족하고 있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는 똑같은 x라고 있잖아. 그럼 얘가 x가 아무데나 있어. 얘가 x가 있어. 그러면 얘가 fx고 얘가 gx니까 언제나 fx보다는 gx가 커. 여기가 x가 있어도 크단 말이야. 얘가 fx, 얘가 gx니까. 됐어?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 그래프는 이거는 만족하지 않아. 왜냐면은 이거는 아무거나 x 대입하고 아무거나 x 대입하는 거겠지. 근데 봐봐. 얘가 x1이고 얘가 x2라고 생각해 봐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fx1이고 쭉 대입하면 얘가 gx2지. 얘가 크지.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설명하잖아. 이 그래프가 얘를 만족하려면 얘랑 얘를 만족하려면은 이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최소값 있지. 이 그래프 가장 낮은 최소값이 이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최대값보다는 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여기다 아무거나 대입해도 얘가 언제나 크다고. 얘보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2차 함수 설명하면 이거야. 그걸 갖다가 뭐야? 지수함수로 간 거야. 이게 지수함수로. 봐봐.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값이 이 그래프에서 가장 큰 값보다는 어떻게 된다고? 더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근데 현재 얘는 정문선이 있는 함수잖아. 자, 이 그래프는 아직 몰라. 하지만 이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 봐. 마이너스 3의 x라는 그래프는 내가 어떻게 그리라겠어? 대칭시킨 거라고 했지. 그렇지? 3의 x를 x축 대칭한 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 근데 6, 그냥 6만 움직인 거잖아. 그래서 정문선이 6에 생기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이해됐어? 그럼 이 함수에서 가장 높은 값은 6은 안 되는 거지만 6에 가까워지지. 그러면 이 함수에서 가장 낮은 값은 6보다는 이상인 수가 나와야 되겠지. 이해되겠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정문선이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정문선이 최소한 여기는 있어야 되는 거지. K가 여기 있고 그럼 이제 이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언제나 얘보다 큰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유리함수 문제에서는 이제 봐봐. 2차 함수에서는 최대치수를 물어보지만은 유리함수에서는 정문선이 되는 거지. 아니 유리함수가 아니고 지수함수에서는 정문선이 되겠지. 정문선. 정문선이 K가 6보다는 이상인 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K가. 알겠어? 그래서 K는 6이야. 자연수 K의 최소값은. 34, 35, 48번, 34번. 34번. 절대값 함수 그래프. 혹시 준서 이거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알아? 혹시 이런 거 그릴 줄 알아? y는 이렇게 생긴 애들을 그릴 줄 알아? 이렇게 생긴 애들 그릴 줄 알아?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 어떻게 그리는 거야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다. 맞긴 맞는데 그냥 우선은 fx를 그리고 나서 x축 밑에 있는 걸 꺾고 올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하거든.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럼 봐봐. 이런 함수들은 3분의 1에 x-a-b를 그린 다음에 꺾고 올려준 걸 거야.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긴 감소함수란 말이야. 근데 x축이 어딘지 모르겠어. 이런 데 x축이 있잖아. 그럼 꺾고 올려주니까 얘가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온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봐봐. 현재 이 함수가 이렇게 되면서 얘가 쭉 내려가는 게 정문선이 여기 있잖아. 근데 얘를 꺾고 올려줬어? 그럼 정문선도 같이 꺾고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이해돼? 근데 봐봐. 정문선이 현재 살아있지. 그치? 그러면은 원래 정문선은 마이너스 4였다는 거야. 이 함수에 원래는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4가 여기 있다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이해됐어? 그 말은 뭐야? B가 살아난 얘기지. 얘가 정문선이잖아. 됐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도 계산을 잘 해봐봐. 여기 좌표가 이렇게 찍혀있잖아. 4,1인데 꺾고 올라간 거지. 그럼 이걸 이쪽으로 해서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 함수는 뭘 지나가? 4,-1. 이해됐어? B는 4고. 그래서 3분의 1에 얘가 뭘 지난다야? 4,-1. 4,-1. 이해돼? 마이너스 1은 얘가 4 대입했으니까 3분의 1에 4-a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 그럼 얘가 플러스 3이 나오면 되겠다. 얘가 플러스 3이 나오려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면 a가 5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a는 5고 b는 4고. 됐습니까? 35번 문제도 지난번에 이것도 풀어줬었지. 35번 문제도. 이거 준서야 이거 강의 올라갔으니까 강의 봐봐. 말았지. 잘 모르겠으면은 그 다음에 어디야? 48번이야? 48번?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 있는데
얘의 최대값이 4가 들어가면 모든 양수. 딱 문제를 봐봐. 모든 양수 A 값들이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니네가 뭘 결정하는 얘기냐면은 현재 얘는 A분의 3이라는 애가 1보다 크냐 A분의 3이라는 애가 0과 1 사이에 있느냐 이걸 결정하는 얘기가 A분의 3이라는 애가 1보다 크면은 증감수야. A분의 3이라는 애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함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면은 증감수가 될 거니까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중에서 최대값은 언제 가져갈까? 2일 때 가져가겠지. 그럼 여기다 2 대입한 게 여기다 2 대입한 게 최대값 4가 나오는 A. 이해? 그럼 여기다가 2 대입했으니까 A분의 3이 제곱이 4가 나오는 알겠어?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치? A분의 3이 2가 되면 되겠지. 그럼 A는 얼마야? 2분의 3이고. 됐어? 이 조건에 맞아. 내가 분명히 A분의 3이 1보다 크면 되는데 A분의 3이 2였으니까 1보다 큰 거 맞잖아. A가 2분의 3 맞아. 자, 그럼 이제 이 상태가 되면은 감소지. 그럼 감소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 내려갈 거니까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이 나오겠지. 그럼 저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4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A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4가 나오는 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역수하면 돼 그거. 이거 3분의 A야 그냥. 그럼 A가 얼마야? 12야. 이 되겠어 여기까지? 그럼 A가 12면은 확인해봐. 12 넣고선 얘가 0과 1 사이에 있는지 확인해보면 되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얘가 12고 정답. 그럼 모든 양수 A 값은 얘하고 얘를 곱해서 정답. 여기까지 동의? 이 됐어? 더 질문 없는 거야 이제? 된 거야? 자 9번 합니다 이제. 물좀 더. 물 또 오세요. 아 맞다. 그 내가 그 단톡방에 시간 공지한 거 봤어? 네. 금요일 날 시간 그렇게 되는 거야? 금요일 한 1시부터였어. 금요일 그러니까 좀 말하면 좀 잘 좀 봐 좀. 어제 화목금이었지 우리가. 네. 화목금인데 화목은 12시였지. 화목은 12시부터 2시까지 수업인 거고 12시부터 3시까지 수업인 거야. 그렇지? 3시까지 수업인 거고 1시간 자습하는 거야. 근데 금요일은 1시부터 4시까지 수업인 거야. 알지? 금요일은 1시부터 4시까지 수업인 거고 1시간 자습인 거야. 그치? 자, 봐봐. 지수함수의 최대치수인데 이번에는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지수가 어떤 식이었냐면은 1차식인 상태였었어. 얘가 그냥 단순하게 A의 X 같은 느낌 또는 A의 mx 더하기 n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이었었던 거야. 지금까지는. 그치?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였어? 얘가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서 이제 풀었던 거지. 근데 이번에는 여기 나오는 애가 이제 그냥 y는 a의 fx처럼 나왔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얘가 1차일 수도 있고 2차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얘들의 최대치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생각해봐봐. 어쨌든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x 범위가 알파에서부터 베타 사이로 정해질 거야. 그치? 정해지면은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고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겠지. 그럼 a가 1보다 크면은 이 범위에서의 뭘 먼저 찾아야 되냐면은 fx의 최대하고 최소를 찾아야 돼. 이해됐어?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돼? a가 1보다 크면은 이렇게 되겠지. a의 최대일 때가 이 전체의 최대값이 되겠지. 내가 할 말 뭔지 이해되겠어? a의 최소일 때가 이 전체 값의 최소값이 되겠지. 됐어? 근데 만약에 a가 0과 1 사이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반대가 되겠지.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A의 최대일 때가 이거의 최소가 되겠지. 알겠지?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얘가 이차함수가 왔어. 이차함수 오면 뭐 할 거야? 이 범위 내에서 뭘 구하는 거야? 이거의 꼭지점을 확인한 다음에 최대치를 구하자 뭐 이런 거겠지. 그치? 봐봐. 349번 문제를 봐봐. 349번. 현재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 y는 a에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은 얘는 현재 문제에서 x 범위가 안 나왔지? 그렇지?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얘는 뭐만 있어? 얘는 최대만 있는 애지. 얘 최소는 없지. 그렇지? 자, 잘 따라와야 돼. 얘는 최대는 존재하고 최소는 존재하지 않는 애인 거야, 현재. 그런데 문제상에서 이것의 최소가 16이 나왔다는 거야. 그치? 그 말은 뭐냐면은 얘가 최대가 될 때 이것의 최소값이 결정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이거? A가 현재 뭐라고 나왔어? 0과 1 사이에 나왔잖아. 그치? 그럼 얘가 최대될 때 언제야? 꼭지점일 때지. 꼭지점 때가 X가 얼마야? 1일 때죠. 그럼 얘다 1 대입하시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더하기 4 마이너스 4 됐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 그치? 얘가 뭐라는 거야? 16이라는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A의 마이너스 2제곱 16이라는 것은 A 값이 4분의 1이라는 거야. 됐죠? 자, 50번 문제 해볼까? 50번? 지웅이는? 못 가겠어?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 무슨 말 하는지? 지금 봐봐. 얘는 2에 이렇게 생겼지. 얘는 증가함수야. 그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에 이것의 최대치도 구하지. 그럼 얘가 증가함수이므로 얘가 최대일 때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일 때 얘가 최소지. 그럼 얘의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는 거야. 어느 범위에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범위에서. 이해 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럼 꼭지점 위치를 먼저 확인하는 거지. 꼭지점 마이너스 1이 있지. 그럼 꼭지점이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 그럼 얘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최소겠지. 그리고 꼭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점을 대입한 게 최대겠지. 얘다 마이너스 1 대입했어. 그럼 2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얼마냐? 1 마이너스 2 더하기 3. 그래서 얼마야? 2의 제곱이 될 거고 얘가 현재 최소야. 됐어? 그 다음에 얘다 1 대입했어. 2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2의 6제곱이 될 거고 얘가 최대가 되는 거지. 얘랑 얘랑 더하시는 게 정답이야. 이 되겠어 뭔지? 354번 문제 보면 합성함수가 나왔지만은 이건 합성함수 같지도 않아. 이 문제는. 봐봐. gfx니까 fx를 여기다 합성시키잖아. 그럼 결국 뭐가 되냐면은 그냥 a에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이 될 건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인 거야 그냥. 이거의 최대치수 물어보는 거지. 그치? 이해됐어? 근데 얘들아 합성함수가 나오는데 자꾸 합성시키는 연습을 하지 마. 합성함수가 나오는데 지금 내가 이거 너무 쉬우니까 합성을 시켜준 건데 합성함수 문제들은 합성을 해서 푸는 연습들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합성 못하면 어떻게 할 건데? 무슨 뜻이냐면 식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면 합성하기 어려워져. 이해됐어 이거?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문제 풀 때 있잖아. 합성해서 푸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한테 분명히 역함수 할 때 배울 때하고 합성함수 문제 풀 때하고 강조했던 게 뭐였어? 합성함수를 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 역함수를 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 그치? 합성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얘는 지금 이렇게 할 거야. 봐봐봐. g fx의 최대값이라고 나왔으니까. 그치? 근데 겉함수가 g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합성함수는 주인공이 겉함수야. 알겠어?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 a의 x의 상태를 먼저 보는 거겠지. 아, 얘가 겉함수니까. 됐어 여기까지? 근데 a 값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네. 0보다만 크다고 했지만 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아직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됐어? 이제 속함수를 보자.
속함수가 현재 얘로 나왔지. 그런데 어쨌든 이 사이에서 얘네 최대 최소는 결정되지. 꼭지점은 2에 있잖아. 맞아 여기까지? 3에 있네. 거기 끄덕지 말고 3에 있잖아 이씨. 꼭지점 3에 있어. 그러면 여기다 3 대입한 게 최소야. 9 마이너스 18 더하기 3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6이 나올 거고, 그러면 3에서 멀리 떨어지는 1 대입한 게 최대겠지. 그럼 1 마이너스 6 더하기 3을 해가지고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그럼 결국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야? a의 마이너스 6제곱 또는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나온다, 이런 뜻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래놓고서 이제 문제를 풀면은, 자 봐봐봐. 만약에 a가 1보다 큰 상태였다면은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였어야 되는 거야. a가 0과 1 사이였다면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인 거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최대값 27 나왔잖아. 첫 번째가 뭐가 된다고? a가 1보다 크면은 a의 마이너스 2가 27인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근데 성립하지 않아. 왜? a의 마이너스 2가 27이라고 하면은 a 제곱분의 1이 27이 나오잖아. 그치? 그럼 이걸 만족하는 a 제곱은 27분의 1 나오지. 그럼 a 값은 루트 27분의 1이지. 그 루트 27분의 1은 1보다 크지 않지.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에 있었다고 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최대값인 거니까 a의 마이너스 6제곱이 27인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도 계산해보면 a 6제곱분의 1이 27이 될 거고, 그럼 어쨌든 간에 a 6제곱이 27분의 1인 거야. 그냥 27분의 1. 이해됐어?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a의 6제곱은 27분의 1인 걸 찾았어. 그렇다면은 a의 제곱은 3분의 1인 것까지 알겠죠? 됐어? 자, 내가 구할 건 최대값 구하라고 했잖아. 최소값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최대였으면 얘가 최소로 결정될 거 아니야. a의 마이너스 2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지. a의 마이너스 2는 그럼 얼마가 돼? 3이겠죠. a의 제곱이 3분의 1인 거니까. 그 최소값은 3이야. 이해됐어? 합성함수 문제 나왔을 때 이거는 쉬우니까 합성시켜도 상관은 없어 얘들아. 하지만은 지금 내가 풀이한 것처럼 자꾸 풀려고 연습을 하는 거야. 나중 되면은 합성 못 시켜. 막 식이 복잡해서 합성을 할 수가 없어 얘들아. 자, 그 다음 유형 10번으로 갑시다. 유형 10번이야.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으면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치환하라고 배웠습니다. 치환.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래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 식을 잘 쳐다보고 있으면은 2의 x하고 4의 x의 관계는 4의 x라는 애는 2의 x를 갖다가 제곱을 한 거야. 이 되겠어? 그럼 얘 뭐 할 거냐면은 2의 x를 t로 치환해서 풀 거야. 됐습니까?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이제부터 치환을 할 건데 니네 치환하게 되면 반드시 범위를 다시 설정하는 거야. 알겠어? 지금 현재 저 문제는 어떻게 나와 있어? y는 자, 여기 가운데 있는 거 봐봐. 2의 x 플러스 1이라는 애는 2 곱하기 2의 x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 더하기 4가 될 거니까 y는 뭐가 돼?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치환한 t가 얘였는데 x 범위가 뭐로 나와 있어?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로 나왔지. 그치? 그러면 이 범위에 따라서 t 값의 범위를 다시 잡아주는 거지. 이해됐어? 이것도 고을 때 나왔어. 그러면은 t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이 범위에서 이거의 최대 최소값 t의 범위가 되는 거지. 이거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대입한 건 2분의 1이고 이거의 최대값은 2 대입했으니까 얼마야? 4지. 그 t의 범위는 2분의 1부터 4로 잡히는 거고 다시 이제 이 범위에서 얘들의 뭘 구하면 돼? 최대 최소만 구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꼭지점이 어디에 있어? 1에 있죠. 그럼 1 대입한 게 최소지. 그래서 t가 1일 때 얘는 뭘 가져가? 최소값을 갖는 거야. 그럼 얘다 1 대입하시면 얼마야? 1 마이너스 2 더하기 4가 돼가지고 최소값 3이야. 자, 그럼 1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4 대입한 게 최대겠지. t가 4일 때, 자
자, 4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8 더하기 4가 됐으니까 12가 최대값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 문제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x가 얼마일 때 최대를 갖고 x가 얼마일 때 최소를 갖냐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최소 얘가 최대가 맞아. 알겠지? 그런데 그럼 x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t가 1이 되는 x를 구하면 되잖아. 얘가 1이 되는 x를 구하면 되잖아. 이 됐어? 그럼 x가 0일 때가 t가 1이 되는 거고 그때 최소값을 갖는 거지. 그 다음에 t가 4가 되는 얘가 4가 되는 x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x가 얼마일 때야? 2일 때 t가 4가 되고 그때 최대값 12를 갖는 거겠지. 이 됐어?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최대 최소만 물어봤으니까 최대는 12고 최소는 3인 거야. 두 개 더해서 15가 정답인 거고 57번 문제 해봐봐. 57번. 됐어. 여기 62번까지 다 풀만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36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fx가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그럼 뭐 이렇게 봐도 돼. 2에 2x-2에 이렇게 봐도 되고 어쨌든 그럼 얘가 지금 이만큼을 통째로 다 치환할 것이냐라고 해보면 뭐 그래도 되긴 돼. 그래도 되긴 됩니다. 그럼 통째로 다 치환할까?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fx는 t제곱 마이너스 8t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동의하죠? 그치? 그럼 내가 현재 t를 뭐로 봤어? 2의 x-a를 t를 본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문제상에서 뭐라고 돼 있어? x가 5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고 돼 있지. 그치? 그럼 x가 5를 딱 대입하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나와? 2에 얘가 5 대입했어.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야? 5-a는 t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뭐야? 이러지 말고 봐봐. 결국은 t 값의 범위가 현재 그냥 양수인 것밖에 안 나와 있거든. 그럼 얘가 얘의 최소값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럼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언제일 때야?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언제일 때일까? 4일. 그치, t가 4일 때지. 그럼 여기 봐봐. t가 4가 되면은 얘가 최소가 되지. 그럼 다시 봐봐. 현재 x가 오면은 뭐가 된다고 했어? 최소값 b를 간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얘랑 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여기까지? 얘가 4라는 거지. 됐어? 그럼 a가 얼마야? 3이죠. 됐지? 그럼 a가 3인 거 찾았고 그러면은 최소값 b, 최소값은 얘다 4를 딱 넣어주면은 얼마가 된 거야? 16 마이너스 84, 32. 그럼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겠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다음 장으로 갈게요. 봐봐. 일단 지수는 항상 양수야. 지수함수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y는 ax꼴이라는 그래프는 a가 양수든 a가 1보다 크든 0과 1 사이에 있든 간에 전부 다 x축보다는 다 위에 있어. 다 위에 있어. 이 값은 언제나 다 양의 값을 갖는다고요. 그렇지? 그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 a의 x하고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의 최소값을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얘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야? 얘하고 얘는 역수 상태야. 역수인데 양수야. 역수, 양수, 최소값, 산술기야. 알겠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 루트 얘랑 얘랑 곱인데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언제나 2보다는 이상이야 라는 범위를 갖게 되는 거지. 됐죠? 자, 356번으로 가볼게. 363번으로 가볼게. 363번 문제 봐봐. 앞에 치환하는 문제랑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 얘가 현재 y는 3의 x 플러스 k하고 3분의 1의 x 마이너스 k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딱 정확히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데 뭐야? 얘하고 얘는 역수관계라고. 역수관계. 최소값 구하자 이런 느낌인 거야. 최소값. 그러니까 얘가 3의 x 플러스 k하고 얘는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 같은 느낌을 보면은 얘는 이 루트 얘랑 곱하는 거니까 지수끼리 더해지면은 x 날아가면서 3의 2k밖에 안 남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나와? 2 곱하기 3의 k밖에 안 남게 되지.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최소가 얼마가 되는가? 얘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54라고 나와있지. 아, 얘가 54라는 거지. 그렇다는 것은 얘가 27이 될 거니까 k가 3이죠. 자, 364번 문제 해보자. 보자. 아니야. 안 할 거야. 그냥 너희가 해봐. 자, 유형 12번 갑시다. 자, 유형 12번. 현재 y는 6 곱하기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빼기 4의 x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의 최대값을 구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 아, 이 문제를 갖다가 물론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2의 x를 t로 치환시켜 주면은 얘가 t분의 1,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된 거야? t제곱, 얘가 t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원하는 방향성은 뭐냐면은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시키자가 이 문제의 원하는 파트야. 방향이야. 그런데 그렇다면은 2의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x라는 애는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곱셈공식 하는 거야. 제곱 마이너스 2랑 같겠지. 이해되겠어? a 더하기 a분의 1 같은 느낌인 거야. 이해되겠어 여기까지?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 t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지. 됐어?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보여? y는 6t에다가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다시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2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얘를 이렇게 치환하잖아.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치환하게 되면 반드시 뭘 잡아야 된다고? t값의 범위를 잡아야 된다고. 그치? 그런데 현재 얘 자체가 뭐야? 산술기하식이지. 따라서 얘보다는 항상 이상이지. 얘가 얼마야? 2보다 이상이다지. 그러니까 t는 2보다 이상인 범위를 잡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t가 2보다 이상일 때 얘네들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 거야. 됐어 여기까지? 꼭지점을 구했더니 t가 얼마야? 3이 나오지. 그치?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네? 됐지? 3 대입한 게 뭐가 돼야 돼? 최대값이죠. 위로 볼록이잖아. 3 대입해가지고 마이너스 9 더하기 18 더하기 2. 그래서 11이 정답인 거야. 자, 369번 문제 해볼까? 갔다 오세요. 자, 다음 유형 갑시다. 다음 유형. 371번 문제 하나만 풀고 넘어갈게요. 371번. 얘는 왜 풀어주냐면은 내가 1학년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나왔으니까 우선 얘 치환하는 건 이해될 거니까 바로 쓰자. t제곱 마이너스 2야 쟤는. 그 다음에 얘가 t니까 마이너스 2kt가 될 거고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 상태에서 t가 2보다 이상이야.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그치? 여기가 한 번에 온 거야. 그런데 이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어. 근데 이 문제가 풀어주는 이유가 딱 이거거든. 꼭지점이 어디야? K지. 그치? 그럼 꼭지점 위치를 알 수 없지. 이해됐어? 1학년 때부터 이렇게 했어. 꼭지점 위치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꼭지점이 이 범위에 들어갈 것이냐 들어가지 않을 것이냐 구분해야 된다고요. T가 2보다 이상인 범위면 볼 거잖아. 이해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만약에 이 K가 이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치? 그러면은 이런 상태야. 2가 여기에 있고 K가 여기에 있고 요 이차 함수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상태지. 근데 어디서부터 보는 거야? 여기서부터 보는 거잖아. 2보다 이상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러면 K일 때 최소값을 가져야 되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따라서 여기다 K 대입한 게 최소가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K 대입해주면은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오는 K값은 0이 나오지. 여기까지 되겠어? 근데 K가 0이면은 K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가 맞지 않지. K가 현재 2보다 큰 거잖아.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탈락이야. 됐어?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이 범위 안에 K가 들어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K가 여기쯤에 있고 2가 여기쯤에 있고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형태야. 그럼 어디서부터 보는 거야? 여기서부터 보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최소값은 언제일 때야? 2 대입한 게 최소가 돼야 되지. 중요한 거야.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되고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이런 문제들이 그냥 막 나와 이제. 그냥 막 나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일단 2 대입한 게 뭐가 돼야 돼? 최소값. 그럼 2 대입하시면은 4 마이너스 2K 4K죠.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K값은 0이 나오거든요. 그치? 똑같이 K값 0 나왔어. 그럼 K가 0이면은 현재 이 범위 맞지? 그래서 참수 K는 0이야. 이 됐니 이거? 4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잠깐만 이상하다. 에? 1 아니에요? 4K 4로 묶어가지고 K가 0이 아니고 1이구나. 1. 그치? 1. K가 1이다. K가 1이야. K가 1이야. 그치? K가 1 되면 정답이야. 자, 이제 유형 13번부터 이제 로그 함수가 나옵니다. 로그 함수의 기본 성질이 나오는데 이거 앞에서 지수함수에서 풀었던 그 문제거든요. 지수함수에서 풀었던 문제. 지수함수에서 지수법칙 써서 풀었잖아. 로그 함수에서는 로그의 성질을 써서 푸는 거야. 현재 fx가 로그 a의 x꼴이야.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래? 이렇게 나와 있어. 그냥 이거 로그 성질 물어보는 거야. 로그 성질. 하나씩 넣어봐. 3fx니까 뭐가 되는 거야? 3 로그 a의 x야. 그 다음에 fx의 세제곱인 거니까 로그 ax의 세제곱이야. 그럼 얘랑 같니? 물어봤지만 이거 앞으로 나가면 같은 거 맞지? 맞습니다. 1번은. 됐지? 자, 2번이야. 2번. 얘들아 1번에 대해서 잠깐만 1번 문제에 대해서 이 조건이 없었다는 상태에서 다시 풀어볼게. 이 조건이 없었으면은 민지도 봐봐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3이 아니라 이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건 틀린 거야. 이건 틀린 거야. 1번에서. 저 조건이 없었으면은. 근데 이거는 네. 정의역 부분이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좀 배워야 알 수 있겠다. 이거는 지금 너희한테 설명할 수가 없다. 이건 그래프를 배워야 알 수 있어. 우선 얘는 틀린 건데 이게 왜 틀리게 되냐면은 그럼 얘는 2로그 AX가 나온 거고 얘는 이제 로그 A의 X제곱이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워. 얘랑은 같은 식이 아닌 걸 배울 거야.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알겠지? 얘랑 완벽히 똑같은 식은 아니야. 나중에 그걸 다시 설명해 줄게. 알았지? 어쨌든 1번 맞아. 현재 1번 맞아. 자, 이제 2번 합시다. 2번. 2번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또 계산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여기 보면 여기다가 x, y 대입한 거랑 fx 더하기 fy 그 로그끼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 덧셈을 만들 수 있다고 했지. 맞지? 이제 보이지? 3번 같은 경우는 나눗셈 되면 뺄셈이 돼야 되지. 3번 틀렸죠? 3번 틀린 거야. 4번 같은 경우도 이제 해보고 5번도 해보시면은 될 거야.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야 현재. 자, 73번 문제 풀어보자. 뒤에 나오던데요? 뭐가 나와? 70번에 나오는 문제 나온다고? 오케이. 그래.
73번의 기억법만 해결해 줄게. 기억법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x, 로그 2의 x가 집합 a지. 이 말을 만약에 a, b가 a에 포함된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 얘가 a고 얘가 b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b가 뭐냐면은 여기다 a 대입한 거지. 어? 그럼 이 말 자체가 뭐냐면은 a, b라는 애 자체가 여기 대입한 거니까 b가 이렇게 되는 거야. b는 로그 2의 a를 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겠어? 준서야. 어? 알겠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어? 그래서 a, b가 a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a, 로그 2의 a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얘가 b라고 b. 알겠지? 그러면은 이 봐봐. 2a, 봐봐. 얘가 b였으니까 b 플러스 1은 뭐가 되는 거야? 로그 2의 a 플러스 1도 들어가겠니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근데 얘다 2a를 대입해주면은 얘다 2a를 대입한 거니까 어떻게 될까? 2a, 로그 2의 2a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이 식을 정리하면 얘가 되지. 됐지? 그래서 기억법 맞는 거야. 알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되겠죠? 한번 해봐봐. 기억법 했으니까 니은 딕을 리을 해봐봐. 뭐라고? 그럼 b는 뭐라고? 로그 2의 a라고 했지. 그럼 d는 뭐겠어? 로그 2의 c겠지. 그러면 h는 뭐가 될까? 로그 2의 h지. ac가 b가 뭐라고? 로그 2의 a. 그렇지? d가 뭐라고? 로그 2의 c. 더한 거랑 같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맞죠? 디귿번. 자, 로그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로그 함수 그래프. 로그 함수 그래프. 봐봐. 우리가 로그를 맨 처음 배울 때도 어떻게 배웠었어? 지수에서부터 출발한 게 로그였잖아. 그치? y는 ax 꼴은 이제 지수 함수였었던 거야. 그 다음에 y는 로그 a의 x라고 쓰고 얘를 갖다 우리가 로그 함수라고 불러줘. 됐어? 여기까지? 그런데 봐봐봐. 이걸 갖다가 x에 대해 정리해보자. 그치? 그러면 얘가 로그로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x는 로그 a의 y가 나오지. 여기까지 되겠어? 여기까지 되겠어? 그 상태에서 얘랑 자리 바꾸잖아? 그럼 얘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여기까지? 무슨 말이야? x하고 y가 자리가 바뀐 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역함수라고 하지. 그치? 이 두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거지. 됐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야. 그 역함수 관계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역함수와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될 겁니다. 무조건 출제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자체가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면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잖아.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잖아. 그치? 얘가 y는 ax였어. 그럼 로그함수는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 그치? y는 로그 ax 그래프. 그치? 이거 그냥 내가 뭐 한 거야? 이 그래프 그냥 a 뭐 이거 따지지 않고 그냥 역함수로 생각하고 그냥 그래프를 그린 거야. 알겠어? 이해돼? 자, 역함수 관계라는 걸 잘 생각하면서 알겠지? 이제 로그함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봐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출발한 게 여기로 오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돼. 여기서 A의 조건은 뭐였었어? A의 조건이 여기서 A의 조건이 뭐였었지? 미세 조건이 1은 되면 안 되고, 그치? 양수이만 따졌었어. 그 다음에 얘 진수 조건은 뭐였었어? 양수인 것만 따졌었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렇게 되면은 이 진수가 뭐야? 정이역 x지. 그래서 정이역이 뭐가 되는 거야? 양수만 되는 거야. 이해돼?
정의역이 양수만 되는 거야. 로그 함수는. 됐어? 자, y는 로그 2의 x 그래프, y는 로그 3의 x 그래프, y는 로그 4의 x 그래프들을 차례대로 그려봅시다. 됐죠? 여기까지? 로그 2의 x 그래프는 x에다가 음수를 못 대입해. 알았지? 0도 못 대입해. 0도 못 대입하는 거야. 근데 여기다 1 대입하잖아? 그럼 로그 2의 1은 얼마야? 0이지. 그치? 그래서 얘는 여길 지나가. 1,0. 그 다음에 얘다 2 대입했어. 그럼 로그 2의 2가 1이지. 그러면 2,1을 지나가.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고. 됐지? 4 대입했어. 로그 2의 4가 2지. 여기 지나가. 2. 8 대입해야 3이지. 그치? 그럼 점점 이쪽 간격이 멀어진 거 보여? 연 이해됐어? 그 로그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지나갈 거야. 괜찮죠? 자, 2분의 1 대입했어. 로그 2의 2분의 1이 마이너스 1이죠. 2분의 1일 때가 마이너스 1이야. 4분의 1일 때가 얼마야? 마이너스 2야. 8분의 1일 때가 마이너스 3이야. 이해되겠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가 계속 뭐가 된 거야?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될 때 계속 마이너스 나오고 있지. 계속.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0은 못 대입한다고 했잖아. 쭉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계속 이렇게. 됐습니까? 자, 얘가 뭐라고? 로그 2의 x 그래프. 됐지? 로그 3의 x 그래프 그려볼까? 로그 3의 x 그래프는 1 대입하면 여길 지나가겠죠. 됐어? 3 대입해야 2지. 아까는 2 대입해서 1 했는데 이번에는 3 대입해야 1 나오잖아. 여기. 됐지? 그럼 여기하고 여기 지나가면 더 밑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교차되면서 이렇게 지나갈 거야. 3분의 1 대입한 게 마이너스 1이고 9분의 1 대입한 게 마이너스 2. 이해되죠? 4x 그래프 그려볼까? 로그 4x 그래프는 1 대입하면 0이죠. 4 대입해야 1이지. 더 밑으로 지나가지. 됐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갈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 얘가 뭐라고? 로그 2x. 얘가 뭐야? 로그 3x. 얘가 로그 4x. 현재 a 값이 커지니까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치? y는 로그 2분의 1x, 로그 3분의 1x, 로그 4분의 1x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근데 그래프 그리기 전에 먼저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도 되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랑 같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랑 같겠지. 어떤 느낌인지 되겠어? 식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건 뭐라고 했지 지난 시간에? 식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뭐라고? 대칭 얘들아, 부호 변환 대칭. 무슨 대칭? x축 대칭. 얘들아, 니네 이거 헷갈리면 나중에 생각하면서 못 배워. 이거 바로바로 대입할 수 있어야 돼. x 앞에 마이너스 붙는 게 뭐라고? y축 대칭. 식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건 뭐라고? x축 대칭. 얘들아, 봐봐봐. 식 앞에 마이너스는 결국 내가 뭐라고 했어? 원래는 이거였는데 이 마이너스 여기다 곱한 거라고 이렇게. y에 마이너스 붙은 거라고. 알았죠? 이해됐어? y에 마이너스 붙는 게 뭐야? x축 대칭이잖아. 봐봐. 현재 이 그래프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이 그래프들을 전부 다 x축 대칭한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2분의 x 그래프가, 자, 2x 그래프가 이렇게 쓰면 2분의 x 그래프는 이렇게 돼. 이렇게. 3분의 x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3분의 x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 자, 여기다 그리고 그냥 끝낼게요. 얘가 뭐가 된다고? 2분의 x 그래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얘가 뭐가 된다고? 3분의 1 x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얘가 뭐가 될까? 4분의 1 x 그래프. 할 수 있겠죠? 이해됐지? 여기까지? 다 배웠어. 자, 현재 어떤 상태야? a가 1보다 큰 상태는 올라가는 증가함수. a가
1보다 작은 상태일 때는 내려가는 감소함수. 둘 다 뭘 지나가? 1,0을 지나가죠. 됐지? 정의역은 x가 양수만 되지.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다. 치역은 실수 전체야. 그치? 그래프 이렇게 갈 거니까 y값 다 쓰고 있는 거잖아. 됐죠? 점근선이 여기 생기죠. 여기가 점근선. 얘를 뭐라고 하죠? y축 또는 x는 0이라고 불러주지. x는 0이 점근선. 이해됐어? 지수함수랑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지수함수 봐봐. 아까 지수함수 그래프 다시 그려볼까? 증가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로그함수에서 증가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고. 지수함수가 뭘 지나가? 0,1. 로그함수는 뭘 지나가? 1,0. 역함수니까. 자, 지수함수에서 감소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로그함수에서 감소함수는 어떻게 생긴다고? 이렇게 생긴다고. 이렇게. 이해되겠어? 얘도 역시 0,1 지나가고 얘는 1,0 지나가고. 둘 다 감소함수. 됐어? 얘와 얘는 역함수 관계. 얘와 얘도 역함수 관계. y는 x의 대칭이야 이거. 알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기준으로 보는 거야. 항상 그래프는 기본형을 기준으로 평행이동, 대칭이동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 얘들아, 기본형 기준으로 평행이동, 대칭이동 자꾸 연습해. 집에 가서 문제만 풀지 말고 그래프 좀 그리면서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 다 해석되잖아 이제. 이걸 기준으로 얘는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y축 대칭. 얘는 어떻게 한 거야? x축 대칭. 얘는 어떻게 한 거야? 원점 대칭. 알겠어? 이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뻗어나갈까? 이걸 갖다가 y축 대칭 시킨 거야. 그럼 이렇게 가겠지.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이걸 갖다가 x축 대칭한 거야. 이렇게 되겠지. 이건 어떻게 될까? 얘를 갖다가 원점 대칭 시킨 거야. 그럼 원점 대칭 시키면 한 번 이렇게 대칭하면 돼. 됐어? 여기까지? 이렇게 생깁니다. 이해 되겠어? 됐지? 근데 이거 있잖아. 한 1, 2초 고민하고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되더라. 연습 많이 해. 내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뭐라고 했어? 지수함수 그래프 문제에 나와 있는 거 보면서 그냥 그래프 막 그려보라고 했잖아. 안 하면 후회될 거야. 안 하면 후회된다 얘들아 진짜로. 야, 공부가 1학년 때랑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 얘들아? 발전이 있어야지. 1학년 때보다는 조금 더 발전이 생겨야지.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1 빼기 2를 했어. 어떻게 한 걸까? 무슨 짓을 한 거야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어 y축하는 마이너스. 그래. 이 그래프가 기준이야. 그치? 1,0을 지나가는 얘가 기준인데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이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1만큼 가고 마이너스 2만큼 내려가는 형태로. 그러면은 요 점이 여기로 옮겨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 상태가 될 것 같고. 그치? 아까 점근선이 얘였지? 봐봐. 얘는 위로 올리나 내리든 차이 없지. 그러니까 y축 평행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차이가 있지. x축 평행 이동이 점근선으로 결정되는 거야. 점근선이 어디야? 마이너스 1이죠. 이해됐어? 원래 점근선이 x는 0이었잖아. 근데 x축 마이너스 1만큼 갔어? 그럼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 된다고. 그러면 이 함수의 정의역은 이렇게 갈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가 되겠지. 이 함수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치역은 실수 전체. 됐습니까? 되겠어? 네, 함수가 되게 이쁘게 안 나와. 시험 문제 풀다 보면은. 근데 그걸 딱 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너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돼. 375번 문제 봅시다. fx가 10분의 1의 x래. 로그 10분의 1의 x가 되는데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볼래? 그랬으니까. 10분의 1 x 그래프야? 그럼 얘는 감소함수겠네. 감소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자, 두 양수 x, y에 대해서 자,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진다. 이건 증가 표현이라고 했지. 이건 감소니까 안 되는 거야. 틀렸어. 자, 치역은 양의 실수가 아니고요. 실수 전체야. 실수 전체. 그치? 정의역이 양의 실수가 되는 거야. 그래프는 0,1이 아니고 1,0을 지나가는 거야. 자,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0은 이거고 x는 0이 이거야. 알겠지? 틀렸어. 자, 그 다음에 역함수는 이거 봐봐. y는 a의 x하고 y는 로그 a의 x는 역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현재 10분의 1 x지. 그래서 y는 10분의 1의 x하고 얘하고 얘는 서로 역함수가 되는 거야. 얘가 현재 얘 맞지? 그치? y는 x의 대칭이다. 맞죠? 5번이 맞는 거야. 자, 376번 문제 해봐봐. 376번 문제는 얘 봐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할 게 좀 있는데 아까 내가 설명을 했던 게 이거였었어. 지금 봐봐. 우리가 2로그 2의 x로 주어질 때 하고 로그 2의 x의 제곱으로 주어질 때 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 그러니까 문제가 최초로 주어진 상태가 이 상태냐 이 상태냐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상태가 되면은 얘가 정의역이니까 정의역이 0보다 큰 거에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상태로 주어지잖아? 그러면 얘가 정의역이지. 그러니까 x제곱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가 된 거야?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거? x제곱이 0보다 크다는 것은 x가 0보다 크던지 x가 0보다 작던지를 말하고 있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은 그래프는 이 함수 그래프는 그냥 로그 2의 x 곱하기 2한 거야. 그냥 로그 2의 x가 이거면은 얘가 곱하기 2하는 거 내가 지난번에 설명해줬지. y 값으로 다 곱하기 2하는 거라고, 그렇지? 그냥 곱하기 2 했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냥 곱하기 2. 이거 다 곱하기 2야. 다 곱하기.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 그래프 선생님 어떻게 그립니까? 라고 하면은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걸 내리는데 단 그냥 내리지 말고 절대값 씌워서 내려주면 돼. 이렇게. 그냥 x가 그냥 내려오면 얘랑 구분이 안 되잖아. 그치? 이해되겠어? 그러면은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질까?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이 그래프지.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겠지. 그럼 대칭 되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이 그래프 잘 봐도 이거야 이거. 알겠지? 이해됐어? 됐죠? 이건 아니야. 얘는 그냥 같은 거야. 얘는 같은 그래프야. 여기 세제곱 붙어 있으니까 x가 0보다 크면 어차피 0보다 큰 거잖아. 알겠지? 얘만이야 얘만. 됐어? 그래서 376번에서는 기억번이 기억번 봐봐. 이거 다 정리해주면은 얘가 정리하면은 로그 2의 x가 로고 정리가 돼. 하지만 얘랑 같지 않다고. 왜? 여기는 x 제곱 붙어 있으니까 진수 조건이 현재 정의역이 뭐라 된다고? 얘랑 틀리다고. 알겠지? 그럼 기억번 정답 아니라고 그래서 알았지? 잘 알아도 시험에 잘 나와 이거. 알겠죠? 자 해봐봐. 376번 문제. 기억번은 아니야. 그래서 정답 디귿 리을이야. 디귿 리을. 디귿 리을. 디귿번 아니다. 미안하다. 야 디귿번은 그냥 절대값 x다. 정답은 리을이야. 리을. 얘들아 봐봐. 얘는 얘랑 완벽히 똑같은 식이야. 알겠지? 그래서 디귿번 어떻게 준 거야? 로그 2의 절대값 x 이렇게 준 거야. 알겠어? 그 똑같은 그래프 아니야. 디귿번은. 알지? 리을만 정답이야. 리을만. 자 15번 fx가 3의 x고 gx가 이렇고 hx가 이렇대. 자 문제상에서 f g27
그러면 합성함수가 G27 구하면 그건 여기다 27 대입하면 되겠죠. 그치? 3이죠. 그러면 F 3이 되겠지. 그러니까 3 대입하면 되겠지. 27 나오죠 얘는. 이해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HX가 이거니까 H27 여기다 27 대입했어. 그거 얼마나 되는 거야? 27의 세제곱이야. 27의 세제곱을 여기다 넣으래.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은 로그 3의 27의 세제곱인데 27은 3의 세제곱인 거니까 얘가 3의 9제곱이 되겠지. 이거 얼마야? 9야.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27-9가 정답이야. 자 379번 문제 해보자. 자, 뭐 381번 문제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이 정의역을 각각 집합 AB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의 정의역과 얘의 정의역이 되려면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큰 게 정의역인 거야. 6x-x 제곱이 0보다 큰 범위 x-0보다 큰 범위.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교집합 찾으라는 거야 그냥. 알겠어? 자 다음 거로 갑시다. 유형 16번이야. 딱 봐봐. 지수함수도 이런 문제 나왔으니까 로그함수 똑같이 나오는 거야. 얘들아 모든 함수들은 항상 패턴이 다 똑같다고. 앞에서 지수함수 문제 이런 거 나왔었잖아. 로그함수 문제 똑같이 나오는 거지 그냥 이렇게. 자 y는 로그 2의 x 그래프가 되는데 a 빼기 b가 2 b만 c를 만족한대. 양수 p의 값을 구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 봐봐. a라는 애는 16을 대입한 거지. b라는 애는 p를 대입한 거고 c라는 애는 2를 대입한 거겠지. 그럼 해보자. a라는 애는 뭐가 된다고? a는 로그 2의 16이잖아. b는 로그 2의 p지. c는 로그 2의 2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 4인 거고 얘는 1인 거야. 그냥 이렇게. 됐어? 그럼 a 빼기 b면은 얘 빼기 2가 되겠지. 4 마이너스 로그 2의 p가 2배 b 마이너스 c니까 b 로그 2의 p c가 1인 거니까 이걸 만족한다 이런 뜻이야 그냥. 됐어? 그럼 풀이해주면 4 마이너스 로그 2의 p가 2 로그 2의 p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자 방정식 푸는 거야. 이거 넘겨주면은 3 로그 2의 p가 6이 되는 거지. 따라서 로그 2의 p가 2가 되는 거겠지. 그 로그 2의 p가 2가 되려면 p가 4죠. 자 385번 문제 해보자. (87번) 문제 보면은 두 점 D2가 로그 2의 x 그래프 위에 있고 정사각형 ABCD의 넓이가 16이에요. 정사각형 넓이가 16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한 변의 길이가 4라는 얘기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4고 얘가 4다. 얘가 4라는 것은 y가 4라는 얘기겠네. 그러면은 x가 16이겠네. 얘가 16 이렇게 되겠다. 됐지? 근데 얘가 4래. 그럼 얘가 12겠네. 얘가 12 이렇게 되겠지. 됐어 여기까지? 한 변의 길이 구하래. 한 변의 길이는 이 길이 구하는 거잖아. 얘 12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로그 2의 12가 이거의 한 변의 길이야. 이 됐어? 로그 2의 12가 정답이야. 로그 2의 12가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3이라고 쓴 것 같다. 얼마야? 2 더하기 로그 2의 3이야. 됐지? 자 17번으로 그냥 갈게요. 17번 어려운 문제들 안 보이니까 17번 해봅시다. 17번 현재 직선 x는 0에 대해서 y는 ax 그 다음에 2의 x 그 다음에 y는 b의 x가 있는데 이 길이가 다 똑같대. a하고 b하고 값을 구할래 이렇게 나와 있지. 길이가 다 똑같대. 이 길이가 얘가 y는 k래. 얘가 k. 그냥 이전의 좌표가 k인 거야. k가 뭔지 몰라. 근데 이 길이가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 첫 번째 점의 좌표를 알파로 잡을래. 그럼 얘가 2알파가 되겠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3알파가 되겠다. 그럼 결국 여기다가 알파 대입하고 2알파 대입하고 3알파 대입 다 똑같다 이런 얘기지. 됐지? 준서. 야 A의 알파하고 2의 2알파가 똑같아. 그 다음에 2의 2알파하고 B의 3알파가 똑같다 이런 얘기야.
되고 있어? 그 알파만 떼볼까?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지. A의 알파하고 4의 알파가 같다 이런 뜻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4의 알파하고 B의 세제곱의 알파가 같다 이런 뜻이잖아. 됐어 여기까지? 따라서 A가 4죠. B의 세제곱이 4야. A 곱하기 B를 하래. 그렇다면 B는 4의 3분의 1이야. 됐어? 얘랑 얘랑 딱 곱하시니까 정답 나오겠죠? 됐어? 자, 391번 문제 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프의 확대 축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얘들아, 이게 지금 보면은 y 값이 이거 봐봐. 높이잖아. 이게 1배, 2배, 3배 이런 거거든.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치? 이게 그래프 확대 축소에 나중에 설명해 주긴 할 건데 어쨌든 얘다 p를 딱 대입해 주면은 그러면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이 값이 그치? 그럼 봐봐. 얘다 p 대입했으니까 로그 q의 p가 봐봐. 로그 8의 p인데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2배. 이게 2배 하시면은 얘랑 같다 이런 뜻이 나오는 거야. 이거 이해되겠어? 그럼 이걸 갖다 여기다 올리지. PP 똑같으니까,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Q의 2분의 1이 8 되는 거겠지. Q가 81이야. 아니, Q가 64야. Q가 64야. 됐어, 여기까지? 그럼 계속 얘 가지고 가. 얘 가지고 하는 게 쉬우니까. 얘의 3배 한 게 얘다. 이게 나을 거 아니야. 이거의 3분의 2배, 뭐 2분의 3배 한 게 얘다. 이것보다는 이거 3배가 이거다. 이게 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로그 자 얘가 뭐였어? 64였지. 64의 p에 3배 한 게 뭐가 된다고? 로그 s의 p랑 같다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여기다 올려. 그럼 64의 3분의 1은 얼마야? 4지 4. 그치? s가 4죠. 되고 있어 여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은 내가 이걸 갖다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의미 있게 좀 더 설명을 해볼게. 좀 더 의미 있게. 392번, 393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3번까지 풀고 유형 18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393번까지 풀어봐봐 얘들아.